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만 오늘 제가 소개할 혁신적인 체중 감량법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몸속 뼈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무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거운 뼈대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이제부터 우리 몸속 뼈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골격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는 무려 206개의 딱딱한 뼈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인의 경우 이 숫자가 정확히 201개이지만 아기들은 훨씬 많은 270개 정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골격 시스템은 단단한 뼈들과 힘줄, 인대, 그리고 연골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혈액을 만들어내고 지방과 각종 미네랄을 보관하며 우리 몸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뼈 안쪽의 골수에서는 매일 수십억 개의 새로운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살아있고 활동적인 조직입니다. 끊임없이 오래된 뼈 조직을 분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뼈는 자신의 강도를 유지하고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겪게 될 변화는 움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젤리처럼 흐물거릴 뿐이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활이 꿈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습니다. 뼈가 없으면 근육들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근육은 뼈에 부착되어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뼈라는 지렛대가 없으면 아무리 강한 근육이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비뼈라는 단단한 틀이 사라지면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하루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가 항상 열려 있어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갈비뼈는 단순히 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흉곽의 부피를 늘리고 줄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없으면 호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금세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온갖 나쁜 균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라도 몸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턱뼈가 없으니 음식을 씹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턱뼈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어금니 부분에서는 무려 200kg이 넘는 압력을 낼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딱딱한 견과류나 뼈가 있는 음식까지 씹어먹을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턱뼈 없이는 불가능하죠. 결국 영양분은 관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던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음식들은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죠.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골다공증 같은 뼈 관련 질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골절로 인한 깁스 치료도 필요 없어지니까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치아는 뼈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름다운 미소도 발음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기역, 디귿, 비읍 같은 자음들은 혀가 치아나 입천장에 닿으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이니까요. 그런데 잠깐, 만약 인류가 처음부터 뼈 없이 진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 해파리 같은 형태로 물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혹은 곤충들처럼 외부 골격을 발달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는 실제로 뼈가 없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파리, 문어, 오징어 같은 생물들이 그 예죠. 이들은 물의 부력을 이용해 몸을 지탱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중력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큰 몸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외골격이 있다면 성장할 때마다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사춘기가 되면 온 몸의 딱딱한 껍데기가 벗겨지는 모습을요.
꽤 끔찍하지 않나요? 다행히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들을 보면 이런 과정을 실제로 겪습니다. 탈피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매우 버너러블한 상태가 됩니다. 새로운 껍질이 단단해질 때까지 천적들로부터 숨어 지내야 하죠.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뼈가 없으면 내부 장기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서 수명이 크게 줄어들 테니까요. 특히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헬멧 없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두개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뼈들이 봉합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또한 뇌가 성장할 때는 이 봉합선들이 유연하게 벌어졌다가 성장이 끝나면 단단히 융합됩니다. 심장도 가슴뼈와 갈비뼈의 보호 없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멈출 수 있어요. 폐도 마찬가지고요. 복부의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들도 골반뼈와 갈비뼈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없으면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뼈를 없애자는 아이디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뼈는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대 생활이 실제로 우리 뼈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뼈는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패턴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운동선수들의 뼈는 일반인보다 훨씬 두껍고 강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 뼈가 빠르게 약해지죠.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한 후 지구로 돌아오면 심각한 골밀도 감소를 겪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머리 뒤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두개골 뒤편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외후두부 돌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원래는 매우 드문 특징이었습니다. 1885년이 돼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정도로 희귀한 현상이었죠. 이 돌기의 정식 명칭은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투버런스입니다. 의학 문헌에서는 때로 뼈 박차라고도 불리죠. 과거에는 주로 중년 남성들에게서 발견되었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돌기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놀랍게도 젊은 세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는 자세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개골이 스스로 변화한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18세부터 30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 중 무려 40% 이상에서 이런 돌기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세대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예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골격이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돌기는 목에 실리는 무게를 더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골격이 현대 생활에 맞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 놀라운 적응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목과 어깨 통증, 두통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몸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을 통해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모두 정상적인 골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인산혈증이라는 매우 드문 유전 질환이 있거든요. 이 질환은 약 10만 명 중 1명꼴로 신생아에게 나타납니다. 저인산혈증은 하이포포스파타지아라는 영어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뼈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관찰되기도 해요. 이 병에 걸리면 뼈가 점점 약해져서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알칼리 인산분해 효소라는 중요한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이 효소가 없으면 뼈가 너무 약해져서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환자들은 치아 문제도 함께 겪게 됩니다. 치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근육의 힘도 약해져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현대 의학 기술 덕분에 특별한 효소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으면 뼈가 천천히 재생되면서 환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의학의 발달이 놀랍지 않나요? 아스포타아제 알파라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부족한 효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해서 뼈의 무기질화 과정을 도와줍니다. 물론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주고 있어요. 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주에서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장기간 생활한 우주 비행사들은 한 달에 1마세리%씩 골밀도를 잃습니다. 6개월 정도 우주에 머물면 전체 골밀도의 10% 이상이 감소하죠. 이는 지구상에서 골다공증 환자가 1년 동안 잃는 골밀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는 뼈가 더 이상 몸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적응적인 조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질 때마다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더 단단한 뼈를 만들어내죠. 반대로 활동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 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뼈는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뼈 없이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뼈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정말로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면 어떨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24시간만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런 짧은 인생에서는 뼈의 중요성도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평균 80년 정도의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묵묵히 지탱해주는 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206개의 뼈들이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